안녕하십니까. 철학과 현실 개간지의 2021년도 가을 좌담 특집으로 최근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또 미래 하나의 중요한 IT 문화의 아이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좌담 주제로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 우선 드릴 텐데요. 김문수 스마트스 디지털 경제연구원장님, 이병헌 서울대학교 현재 학생이시죠? 네네. 네, 이시면서 서울대학 블록체인 동아리인 디사이퍼 학회장, 또 최연구 부경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경영교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저는 본지 책임 편집위원이면서 서울대학교 나노연구센터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현실지라고 하는 이름이 함의하고 있듯이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인 혹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임팩트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기보다 목적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 일반인들 또 혹은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블록체인의 이 도대체 다른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IT 기술과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딱 잡을 수 있게 이해시켜주는 우선 블록체인이 무엇입니까? 괜찮으시다면 이제 질문의 순서를 좀 다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네, 좋습니다. 네. 그 논리 전개가 편하거든요. 네네. 저는 첫 번째 질문은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는 게 이 대화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트코인 백서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암호학자들이 초창기에 쭉 연구해온 것에도 그 연구의 방향이 블록체인을 향했다기보다는 개인의 검열 저항성, 검열되지 않으면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무인화된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진정한 은행인지 아닌지 여부는 논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은 우선 무인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서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특정 나라들이 주도해서 적절하게 분산 조합된 형태의 조직이 세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전 세계적인 것을 만들 때 그 주체가 사람의 신분이나 혹은 정치적인 파워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기술을 먼저 목도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컴퓨터 상에서는 그 한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표현되지 않고 단순히 디지털로 표현되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세계 무인은행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블록체인 얘기를 할까. 기술적으로만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하면 다수의 트랜잭션을 묶어서 블록을 구성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해서 분산 저장하는 알고리즘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장은 회계에서 저희가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부기처럼 작성하는 건데 그거를 기록한 원장을 다수의 사람들이 분산해서 저장 관리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또 저희가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기업 상대로도 강의를 할 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도메인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분산 인터넷의 하나의 종류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좀 경제학 하신 분들은 천재적인 경제학 인센티브를 적용한 하나의 암호 기술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적합하고 맞는 그리고 탄생 배경에
적합한 그런 유스 케이스랑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방형? 금융 시스템, 네. 오픈 파이낸스라고 하는데요.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란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돈의 자동화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자동적으로 돈을 막 프로그래밍을 해도 보낼 수 있고, 이거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관되어 있지만 서드 파티가 없이 P2P로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익명성으로 인해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 나갈 수 있고, 또 사실 제일 큰 문제의식인 화폐의 발권력 자체를 국가에서부터 프로토콜로 뺏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 지금 제일 맞는 유스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면 이제 꼭 가상화폐가 이제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블록체인으로 시작됐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블록체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게 쭉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발전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는 이제 이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도 이제 세대 구분을 하면은 그게 이제 1세대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전히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 또는 뭐 암호화폐에서는 이 블록체인은 단지 이제 기술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화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일종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 시스템이고 화폐에 관련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프라이빗 그 블록체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범용 기술이죠. 범용 기술. 그래서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이제 화폐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화폐에도 활용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보팅하는 뭐 이런 데도 이용될 수 있고, 뭔가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화폐에 대한 관점이에요. 화폐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앙은행을 뭐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화폐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보느냐, 아니면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뭐 다른 어떤 영역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화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그 중앙은행 혹은 텍스를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중앙집권적인 화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트랜잭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떤 블락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화폐,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중점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왜 미래지향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혹은 안 좋을 수 있다, 그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접근보다도 네. 비트코인을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탈중앙화가 얘기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4명이 화폐 전문가가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화폐로 쓸지 말지는 대중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늘 대화의 좀 후반부에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선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낯선 것을 아직 우리가 근본적으로 깊이 대화를 안 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왜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느냐, 저는 그 핵심은 탈중앙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탈중앙화를 한다는 것이 물론 블록체인 진영에서는 좀 과하게 사용되는 단어라고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 4명에서 본점에서 전체적인 이 독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탈중앙화로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추진하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술과 금융으로 언제 넘어가느냐, 기술이 사회로 언제 넘어가느냐. 지금 전 세계에 디파이라고 불리우는 탈중앙화된 금융에 수십조 원이 물려 있거든요. 그 수십조 원에 누군가는 믿고 금융 서비스라고 자기의 재산을 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 디파이에는 그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긴 금융에 대한 자산은 코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드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분산된 네트워크에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코드에 내 자산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그다음에 탈중앙화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금융 또 사회 문화 그다음 나중에 이제 법이 코드가 법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코드 이즈 로우라고 하는데 이 맥락이 탄탄하면 그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화폐냐 아니냐는 것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긴 한데 블록체인은 사실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사실 아까 암호화폐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블록체인을 진짜 제네럴하게 정의를 하려면 그런 마이너들, 채굴자들과 사용자들에게 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모든 구조마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토큰이 없고 리워드를 경제적 인센티브를 하지 않고 막 자기들끼리 노드를 만들어서 하는 블록체인은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디까지를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정의를 하면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냥 이제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은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로만 하면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너무 좁게 보는 거거든요. 그냥 아까 얘기한 분산 원장 기술이 그냥 끝이니까 그냥 그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되게 블록체인에 대해 진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리워드 시스템으로 반드시 화폐가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암호화폐가. 사실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화폐의 역할을 일단 커런시 역할을 하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수수료로만 토큰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디앱들, 그 플랫폼에 올라오는 정말 여러 가지 디앱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토렌트로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토렌트가 뭐냐면 블록체인은 아닌데 옛날에 피어 투 피어로 내가 이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거를 조각조각 내갖고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많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거만 받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기적인 거긴 하지만 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렌트 시스템에서 비트 토렌트라는 토큰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처럼 이기적으로 그냥 내 거만 다운받고 공유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 페널티를 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렇게 공유해주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거예요. 토큰을, 비트 토렌트라는. 그렇게 해서 이런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약간 경제학을 표현하면 이제 너칭을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자라는 관점도 맞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공식적인 정의를 내린다는 것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된 기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정말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어떤 뭘 보느냐는 다른 거죠. 그 패러다임이라는 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결국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은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합의.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개념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독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고 그 다음 주제, 비슷한 주제겠지만 또 이렇게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그 암호화폐가 적용되는 하나의 블록체인 내에서 주고받는 리워드 혹은 화폐 시스템인가요?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에서만 서로 통용되는 그러한 그 화폐입니까?